10번은 일단 일단 약간 숫자의 감각적인 부분으로 푸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AN이 10이고 이게 그 재작년 EBS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좀 달라. 뭐 2, -3 뭐 이런 숫자만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EBS 문제들을 좀 나눠줄 건데, 최근 5개년 이거 보면은 작년, 재작년 문제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 정근선 15번 문제도 그렇고, 접선은 뭐 그냥 워낙에 많이 나오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청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이제 평가원 문제 내러 들어가시기도 하고 수능 문제를 내러 들어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수능 특강 최근 한 5년 정도 이 정도치를 좀 골라서 푸는 거를 좀 해야 됩니다. 자료는 나눠줄게요. 일단 이게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시기 n의 ak가 3의 n의 ak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뭐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을 때 뭐 한 4-5개 정도 돼요, 풀이가. 근데 수능에서 이 풀이들을 다 구현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수능의 이제 아이디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경험적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평가원 지침서에 있는 단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노가다 하는 얘기예요. 경험적, 막 써봐라. 써서 거기서 규칙을 찾아라 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수능에서 그래요. 이 추론에 대해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규칙성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규칙성이 나올 거야. 그 규칙성은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주기성에 대한 부분, 뭐 여기에 뭐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막 나열해서 답을 냈으면 잘한 거야. 이게 시간이 5분 이상만 안 걸리면은 그냥 모든 풀이가 다 잘한 겁니다. 자, 좀 특별한 풀이를 한번 먼저 봐줄게. 이게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이게 처음 보자마자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숫자가 좀 보여갖고, 10하고 19가 서로서 10하고 19가. 그러면 얘네들의 적당한 요거를 변형을 시키면, 여기가 이렇게 n개가 빠져버리니까 n-1부터 3n까지 ak가 0이 되거든. 그러니까 n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총 2n개야. 2n개를 더해서 0을 만드시오. 이렇게 돼요. 2n개를 더해서. 그럼 대충 생각하면 이게 서로서니까 10이 19개가, 그 다음에 19가 10개가 있으면 빵이 되잖아. 이해돼요? 이게 19개, 이게 10개가 있으면은 빵이 된다고. 합쳐서 0이 돼요. 다시. 내가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일단 대충 할게. 이게 19개, 이게 10개가 쓰이면은 0이 되지, 당연히. 근데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이게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한 주기, 한 사이클이라고 할까? 이렇게 3의 배수를 이렇게 돌아가는, 얘가 3의 배수를 딱딱 떨어질 때 이 합에 대한 규칙 있잖아.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얘 약간 숫자 개념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18개를 뺄 거야. 18개. 그 다음에 여기서 9개를 뺄 거예요. 왜냐면 10이 2개 쓰이고 여기 -19가 1개씩 쓰일 때마다 이 결과가 1을 만들어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10, -19 이렇게 되면은 1을 만들어내잖아. 또 10, -19를 하면은 또 1을 만들어내요. 자, 봐봐. 이게 9로 묶으면 2개,
한 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이렇게 되면은 1을 만들어내. 9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9를 만들어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개가 남았어. 18개 썼으니까 한 개 남고 여기도 한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개 남고 한 개 남았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9랑 9가 합쳐져서 0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숫자를 생각을 할 때 이게 19개, 10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얘기고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막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규칙을 찾아야 돼. 그냥 의미 없이 영혼 없이 규칙 없이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자 봐. n이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니? 이게 그냥 숫자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은 10, 20, 그 다음에 19가 빼지면 1 갑자기 이렇게 돼.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1이 있으니까 11이 됐다, 21이 됐다, 2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여기 2에 12가 됐다가 22가 됐다가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ak고 여기 시그마 1부터 3n까지 ak를 할 거야. n이 1이 되면은 이때는 1을 만들어요. n이 2가 되면 2를 만들고 당연히 그냥 3개 이렇게 가면 1,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4, 5, 6, 7, 8, 9.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규칙을 볼 겁니다. 이런 규칙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규칙이 등차, 등비, 주기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얘네가 같아지는 거를 찾는 거거든. 같아지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차이를 봐. 얘는 9만큼 차이가 나지. 얘는 7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 5만큼 차이가 나죠. 차이가 빵이 돼야 돼. 9, 7, 5, 3, 1. 0이 될 수가 없어. 이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거 들어와. 이쪽은 이제 짝수니까 18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16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14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걸 규칙으로 이제 가면 중간에 0이 다 나오게 될 거야. 그거만 찾으시면 되죠. 이런 규칙성을 그냥 나열을 할 때 그냥 진짜 의미 없이 나열만 하지 마시고 규칙을 등차, 등비 얘네들을 찾으려고 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가 너무나 중요해. 해설에 나온 풀이는 3m, 그러니까 3의 배수로 3으로 나눠서 이제 나머지 형태로 얘네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n이라고 하는 애가 3m이 될 때, n이라고 하는 애가 3m 더하기 1이 될 때, n이라고 하는 애가 3m 더하기 2가 될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 근데 이 풀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도 3의 배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하여튼 자, 이거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시그마에 잠깐만 이쪽 읽어봐야지. 1에서 n까지 ak 하고 시그마에 1에서 n까지 3n까지 ak 얘를 써서 자 이렇게 되면 n이라고 하는 애가 3m이 되면 얘는 이제 그 셋 이렇게 1, 1, 1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으로 n개가 나온 거죠. n개가 나오면 얘는 3m이라는 숫자가 총합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트로 들어가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데 n이 3m이면 여기 3m이 되면서 이게 m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같아질 수가 없지. 뭐 m이 빵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럼 요 놈도 3n 더하기 1만큼 가면은 여기 한 세트씩 이렇게 한 세트씩 1, 1, 1 이렇게 들어가면은 3n만큼 가면은 m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1이 되면 한 칸을 더 가는 거니까 10만큼이 더해지는데 여기가 이제 n이란 말이야. n이 여기 3m 더하기 1이죠. 3m 더하기 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m이 이제 자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m에다가 두 개까지 더 가니까 20만큼 여기 두 개가 10 더하기 10이 되니 함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n이 이제 3m 여기서 여기 n에 대해서 3m 더하기 이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 합이 그냥 계속 n인 거야, n. 그래서 n 대신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2m이 18이 되니까 m은 9가 되고 9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9가 나오게 돼요. 이 풀이가 너무나 중요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11번은 딱히 뭐 얘기를 할 게 없고 그림 잘 그리시면 되고, 12번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서 계속 했던 건데, 접선이 나왔을 때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테크닉은 너무 과해서 뭐 그런 거 막 쓰지 마시고요. 이거 딱 하나만 쓰면 돼.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형태의 접선을 얘기하면서 항상 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 이 접점의 X좌표 있잖아. 접점의 X좌표가 너희들이 이 방정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교육 과정이 있으면, 그 방정식을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로 결국엔 푸는데, 그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오면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애가 아무리 어려봐야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2분의 1이었어. 2분의 1. 그래서 이게 대충 B가 마이너스 2니까 뭐 대충 이 간격이 좀 좁죠. 그래서 A가 1이라고 찍으면 되게 좋은 거야. 그런 감각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써봅시다. x의 세제곱에 2x의 제곱에 x 더하기 4는 a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하고의 교점이 여기 알파, 여기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베타라고 할게. 그럼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근이 알파, 알파, 베타예요. 알파, 알파, 베타. 이걸 더하면 여기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2고, 곱한 게 의미가 있지. 여기 이제 두 개씩 곱한 거는 a가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별로야. 여기 마이너스 4. 자, 이 숫자 중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약간 감각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번에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이 돼요. 이 숫자가 어렵지 않아, 절대로. 대충 여기 4니까 이게 뭐 여기 베타가 오시면 마이너스 4를 잡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4면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는 어렵지 않으니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다른 뭐 그냥 사다리꼴에서 막 이제 면적 빼고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3번이 이게 은근히 1번으로 답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번을 답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몰라요. 13번은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14번은 공부할 게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변형을 거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자, 간단한 거부터 볼게. 자,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f의 x1이 f의 x2. 이렇게 되면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죠.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돼. 근데 증가함수를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은 y는 fx라고 하는 데를 미분을 해서 y'으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요. 그치? 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크게 막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아. 중간에 이게 상수 함수인 경우를 조금 고려하면은 뭐 그런 거 빼놓고는 원래 대학교 가면은 좀 배워요. 강 증가, 뭐 약 증가, 중 증가, 뭐 그냥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뭐 그런 하여튼 증가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는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이 등호가 대충 들어가도 뭐 상관없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차원이 바뀌어. 어떻게 차원이 바뀌냐면, 봐봐. 이제 요 얘기 말고 이렇게 바뀌게.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 ft dt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적분으로 들어갔어요. 적분으로 가면 이거는 사실 같은 표현이야. 왜 같은 표현이냐면, 자,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주 F로 가요. 똑같은 표현이지. 이렇게 된 거니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라지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라지 fx가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럼 라지 fx가 증가를 어떻게 풀어요? 미분을 해서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가 되고 스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지. 그치? 별거 없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게 변형식이 하도 많아. 그냥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그냥 징글징글해요. 요런데 그냥 가볍게 뭐 이런 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거 뭐지? 뭐 이런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이게 사실은 요놈이나 같은 표현인데 차원만 바뀐 거예요. 차원만. 그럼 요놈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강제로 차원을 왼쪽이랑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x1에서 x2까지 1 dt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결국에는 여기 빼기 1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결국에는 이제 fx가 1보다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치환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치환하는 방법은 요놈을 라지 gx라고 아니구나. 요렇게 해버리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여기가 표현이 있다라고 똑같이 얘를 라지 fx x2 x1 이렇게 되면은 같은 문자끼리 짝꿍으로 이렇게 뭉쳐주는 게 좋아. x2가 라지 f x1 빼기 x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을 합니다. 어떻게 돼? y는 라지 fx 빼기 x가 증가함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서 y 프라임으로 봤을 때 fx 빼기 1이 양수다. 이걸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온 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꼬아갖고 사실은 그냥 한 번에 이게 이제 뭐 직선이라고 하는 데가 4차함수 밑으로 깔리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기본기를 가지고 FT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적분 구간이 같으면 이렇게 옮겨서 T가 이렇게 옮겨서 볼 수가 있지. 자, 이거 한 번만 더 언급을 할게. 그 교과서에서 적분 구간이 같으면 얘를 적분 구간을 함수를 이렇게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워.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를 그냥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적분 구간이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합쳐서 계산하시오라는 게 명령어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거 알고 있어랑 적분 구간이 같네 이걸 합쳐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랑 이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적분 구간이 같은 걸 가지고 이거를 가만히 그냥 뭐 넘기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합치라는 얘기야. 적분 구간에 대해서 합치라는 얘기로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 이게 방금 한 것처럼 라지 fx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증가함수 혹은 전부 다 양수가 되는 형태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 gx 그 정도로 보시면 이것도 라지 g의 x2 빼기 라지 g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 여기 x1이 x2 이렇게 돼 있어요. 등호가 뭐 들어갔어도 뭐 별 상관없어 이게.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됐으니 라지 gx가 증가함수. 라지 gx가 증가함수니까 얘를 미분한 y는 라지 g 프라임 x가 라지 x가 얘가 일단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함수가 여기 gx잖아.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에 있는 함수를 보시면 x로 바뀌죠.
그다음에 f 프라임 a의 x 빼기 a f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4차함수보다 접선의 방정식이 밑에 깔려야 돼. 그런 걸로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변형식이 너무나 많아서 그 변형식을 찾아내려면 오리지널식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상한 식이 나왔을 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거 얘네들을 기억을 하시고 얘네까지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뭐냐면 4차 함수가 있을 때 접선을 여기다가 딱 그으면은 이런 상황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애는 4차 함수가 크니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어디까지 돼? 그래서 항상 했던 얘기가 이게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곡선의 관계가 나오면은 이거 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접하는 상황도 4차 함수에서 여기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경계를 찾아냅니다. 마이너스 1과 3을 찾아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식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인데 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게 하필 가운데에 대한 정보 1에 대해서 여기 기울기가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게 4차 함수 성질이죠. 4차 함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이 점은 4차 함수의 여기에 딱 가운데에 이제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이거랑 같은 거에 다 2차 함수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은 얘가 근이 1개, 얘도 근이 1개. 그래서 여기 1대1의 위치에서 나오게 되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위치는 여기가 근이 2개, 여기 근이 1개. 2대1에서 나오게 되고 아까 했던 거 4차 함수에서 4차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 이 위치는 여기 3대1 위치에서 나옵니다. 여기가 3중근이라서 그래. 근이 하나라서. 그러니까 4차 함수 여기 근 2개, 여기 근 2개라서 여기 2대2, 그러니까 1대1 위치에서 평균 변화율이 같은 애가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근이 x 여기서 접하고 여기다 이제 직선을 집어넣는 게 좋아. mx 더하기 n으로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2개를 집어넣으면은 mn을 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1이었으니 당연히 여기 m이 1이 되고 여기에 순간 변화율과 여기 평균 변화율 같으니까 나머지 n은 뭐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뭐 바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조금 더 풀이를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딱 이 정도까지가 너희들이 시험 때 그나마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막 초월적인 풀이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것도 우리 이제 했던 테마인데 정근선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로그 이 파트에서 문제를 내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 어떤 게 정해져 있냐면 1번 및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걸로 문제를 내고 두 번째 정근선 지수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게 정근선이죠. 세 번째 정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볼록성이 있는데 볼록성을 이제 네 번째로 넣은 게 예전에는 이 볼록성이 1번이었어요. 볼록성이 1번이었어. 근데 이게 볼록성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합답형의 기역, 니은, 디귿에서 이 디귿에서 한번 물었거든. 볼록성을 내는 방법은 그냥 이 점 세 개를 가지고 이 기울기들을 막 비교를 해. 그래서 이게 예전 스타일의 지수로그 합답형의 마지막에 보면 이게 부등식이 들어가 있어. 항상 부등식 문제는 볼록성을 숨겨놓은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수능이 바뀌어갖고 그러니까 볼록성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합답형에서 이게 내던 방식으로 이제 볼록성을 못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정근선과 정점을 가지고 고난이도 문항들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 딱 2년 전에 바뀌었어. 2년 전에. 그래서 나도 2년밖에 경험을 못했어.
너희들은 이제 뭐 더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근데 이게 장점인 게 뭐냐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치에 누적된 기출문제가 몇 개 안 돼. 다 모아도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30개만 연습을 하면은 수능 때 만약에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영역이 돼.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얘를 뭔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X좌표, Y좌표가 뭐 제일 중요한데, 정근선이라고 하는 건 Y좌표, 정점, 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윗, 이거 증가함수도 뭐 그냥 이거 X좌표, Y좌표로 뭐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전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X1이 X2보다 크면 뭐 작으면 뭐 그런 함수에 대한 관계로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풀 때 X좌표, Y좌표로만 이렇게 선만 이렇게 딱 나눠도 그냥 답이 쉽게 보여. 자, 볼게. fx를, 그래서 이 정근선 정점 문제는 이 선만 잘 그어도 다 답으로 나옵니다. 자, a 더하기 로그 2의 x에 p하고 q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1대1 되는 거예요. 1대1. 자, 상식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빵꾸.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채워서 불연속 함수로도 분명히 만들 수 있어. 이게 수원이면 이런 식의 불연속 함수가 나오고, 수투면은 오히려 이런 형태의 불연속 함수는 잘 안 됩니다. 불연속 함수로 하여튼 1대1 대응을 만드는 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수투에서의 핵심은 연속 함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연속 함수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연속의 목적이 미분 가능을 또 이제 하는 목적이 있어서, 교육 과정상 뭐 그래.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자,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정해져 있잖아.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정하는데,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인지를 해야 돼. 정근선과 정점. 정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딱 그냥 정답이에요.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을 때 0,1 지나고 2,4 지나고 뭐 1,2 지나고 2,4 지나고 마이너스 1,2분의 1 지나고 이런 점 있죠. 요게 교과서에 딱 실려있단 말이야. 딱 요 정도만 나와. 그래서 수능에서 요것만 표현을 잘하면 돼. 그 정점이 다른 게 아니야. 0, 1, 2 이제 이 위치 다른 데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정근선 4를 잡고, 그 다음에 이 0이 되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정근선에 딱 닿는 3을 집어넣으면 8 빼기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정점을 얘를 살려서 정점을 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정근선하고.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때는 X좌표, Y좌표가 제일 중요해. 자, 이제 선만 그으면은 이게 사실 답이 거의 다 나와요. 이 정도 선에서, 여기도 있지. Y좌표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자, 이 선에 이제 로그 함수를 그리면 돼. 어떻게 이제 그릴 것이냐. 로그 함수가 대충 여기서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간다라고 쳐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있구나. 여기 Y좌표가 이렇게도 있네. 좀 많네. 여기 X좌표, Y좌표, 여기 X좌표, Y좌표, 여기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누면은 이 점에 대해서 로그 함수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가나? 여기 점 되게 중요하잖아. 이 점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나? 이것도 아닌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수가 이게 탁 나와요. 이해되니? 그게 되게 중요한 점들은 이미 끝난다고 이게. 근데 잠깐, 이걸 이제 따질 때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1대1 함수는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다 다뤄야 돼. 그러다 보니 무한대 영역부터 따지는 게 맞아요. 무한대 이쪽 무한대,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무한대. 얘네가 되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얘를 다룰 때 만약에 이제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도 되고 플러스 무한대도 얘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y좌표로서 플러스 무한대랑 이쪽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다 들어가려면은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서 얘가 이쪽으로 이제 침범을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끊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기껏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올 수 있는 점이구나라는 거를 제일 먼저 찾아내야 돼.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여기까지 딱 P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여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여기까지 침범하면 안 되죠. 왜냐면 Y값이 2개씩 대응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끊겨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P하고 Q가 여기서 딱 결정이 되고 이러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꽉 채워지니까 그럼 요거 함수가 여기를 딱 지나가면 되겠네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요 문제가. 근데 이렇게 못하더라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좌표, Y좌표로만 이렇게 잘 나누고 적당하게 잘 찍으면 이게 답으로 가. 이게 수투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야.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순간에 그래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뭐 계산은 생략.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문제가 이번에 좀 쉽게 나와갖고 뭐 계산 실수가 아니었으면은 뭐 잘했을 것 같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21번 요거 6평 전에 한 번 하기는 할 건데 이거 다시 이제 내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도 이게 좀 이제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학 때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너희들이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바쁘다 보면 6평을 아주 말아먹게 되거든. 이거는 그냥 현역 학생들의 숙명이에요. 잘 볼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6평 때 점수가 확 떨어져도 내가 이거 잘해줬지. 항상 여기에 내가 자랑 겸 해서 이렇게 실적을 딱 넣어놨단 말이야. 이게 실적을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점수 상승이 있어. 여기 보면은 진짜 뭐 50몇 점인데 뭐 80몇 점, 90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 방학 때밖에 안 돼. 이게 왜 그런지는 너희들 알 거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러 오려고 오잖아. 그럼 내가 이 설명을 해도 다음 주 오면 리셋이 돼요. 또 다음 주 오면 또 새로 알려준 게 있으면 또 리셋이 돼. 안 돼. 방학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냐면 하루 알려주고 그 다음날 테스트 보고 또 하루 알려주고 다음날 테스트 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애초에 정말 극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이게 변화를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방학 때 매일반을 하시면 점수를 그래도 내 수업을 계속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은 보통 여기서 2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은 이제 겨울부터 계속 꾸준하게 들었던 친구들이야. 이렇게 내가 올려줄 수는 있어. 그래서 6평을 보고 나서 충격받지 마세요. 내가 올려줄 거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거야. 너희들이 점수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고난이도 문항을 풀어서 점수를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목적이 좀 다르니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를 좀 보면은 30문제가 나오잖아. 30문제가 나오는 그 과정에 2, 3점이 몇 문제인지 알아요? 2, 3점짜리가? 이게 17문제야. 배점으로 48점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2, 3점짜리만 잘 맞춰도 이번에 4등급 컷이 40몇 점인가 그러는데 4등급 컷이 요 정도 4점짜리를 내가 몇 개만 더 맞추면은 등급이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수생하고 현역의 차이가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재수생들은 요거 17문제를 푸는데 보통 15분 안쪽으로 들어와. 15분. 또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등급 기준이야. 그러니까 재수생 중에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기준으로 했을 때 2, 3점짜리 15분 컷에 딱 들어와요. 15분이 이제 검토한 시간까지 합쳐서야. 한 번 검토한 것까지. 근데 이제 현역 학생들이 이거 풀려고 하면 보통 20분 넘어가고 25분 정도 걸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이게 뒤로 4점짜리도 밀리고 그 다음에 더 밀리고 그래.
그래서 방학 때 요걸 줄입니다. 실제로 요걸 줄이고 그럼 이제 4점짜리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4점짜리가 13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거 3개는 이거는 뭐 유형이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0개, 딱 10개를 공략을 해. 10개를 공략을 하는데 그 10개 중에서 아주 쉬운 4점짜리는 내가 언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2문제는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나머지 이 8개 정도 되는 문제 중에서 이 유사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8문제 중에서 내가 이제 유형, 특별한 유형이죠. 속도 가속도 문제. 사실 속도 가속도 문제 이게 흔한 문제잖아. 흔한 문제를 이거를 원래 내가 평상시에 풀면은 한 2분 정도 걸리는 이 문제를 내가 여름방학 때 엄청나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도를 더 올려갖고 1분 컷으로 얘를 단축시켰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더 빨리 정확하게 풀어서 1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유형별로 더 연습을 하면. 이쪽을 그냥 나오자마자 그 즉각 반응이라 그래.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딱 풀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유형 연습을 해. 지금도 유형 연습을 하고 있어. 이거를 하나를 빠르게 하고 또 하나를 또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한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원래 풀던 거를 1분, 2분 정도로 이걸 단축을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합치면 뭐 3분, 4분, 5분 막 이런 시간이 남거든? 그럴 때 조금 어려운 요런 4점짜리 하나를 맞춘 순간에 혹은 뭐 이게 2개를 맞추면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이 등급이 하나가 다 올라가요. 이 효과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유형별로 이제 공략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문제들을 조금 더 단련을 시켜서 풀 수 있게 만들어내면 이거 계속 틀리는 이 유형들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더 빠르게 풀면은 나머지 조금 어색한 문제들 이거는 내가 좀 약한 문제였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애들을 더 잘 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대전제가 있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잖아. 이거를 판단을 해보세요.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풀고 나면 항상 아쉬워. 그 아쉬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간을 무한대로 놓고 풀었을 때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풀었을 때 더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 시간을 제약 없이 풀었는데 더 풀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 문제가 있을 때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없어서 알고 있는 문제도 틀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리는 거거든.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시간이 조금 여기서 단축시키고 여기서 단축을 시키면은 이게 점수가 되게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6평에서 크게 한번 당해봐야 알아 이거. 왜냐면 6평을 풀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고 6평을 풀었는데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수능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아직은 너희들이 그걸 못 겪어봐서 그래요. 6평을 보고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돼서 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런 걸 연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여튼 미리 그래서 작업을 해놓은 거야. 그때 돼서 더 공감을 하려면 지금 얘기를 해놔야. 자,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내가 생각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럴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고난이도 문항을 더 연습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더 연습하는 게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거를 연습하는 거는 학기 중에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방학 때를 기회로 삼아 보시고 그때까지 어쨌든 꾸준히 좀 해보시고. 자, 일단 빨리 끝내야 돼. 큰일 났네. 21번. 오늘 그 절대값 함수 테마를 해야 되는데. 자, 21번.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부산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부산에서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반이 하나가 있거든. 맨날 모의고사 보면 다 맞고 막 그래요.
그 평균 그 이제 그 반에서 평균이 뭐 97점, 98점 그래 평균이. 근데 걔네들이 21번을 틀렸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 그 뭐냐면 이제 그 인간 같은 데 보면 역추적이라고 하는 역추적? 참 이 이름도 되게 나도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알려주긴 했거든. 근데 간단하게만 알려주지 이걸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이게 a n 플러스 1은 여기에 n분의 an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an은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n에 an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못 풀어. 풀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풀 수는 있는데 이걸 표현할 수가 없거든 여기를.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다른 숫자를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냥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이 방식으로는 어떻게 풀어요? 이 방식으로 안 풀리는데 시험 때 이거를 해봤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이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잘못된 거야. 이 방식을 안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굳이 그거를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테크니컬한 걸 하나를 배운 걸 가지고 문제 억지로 맞게 쓰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은 A6은 2예요. 이거는 주어진 거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A1이 자연수.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시작점이 두 개야. A6을 가지고 2를 쓰고 A5를 찾아내. 이거 이렇게 하나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 이거 10인 걸 찾아내는 거는 뭐 아무런 난이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뻗어 나갈 때 이게 막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가는 게 막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닌데 힘들어. 얘 그러다가 실수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A3, A2, A1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왜냐면 이 조건이 두 개인데 이 조건, 이 조건 두 개인데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천천히 나가면 돼,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첫 번째 항부터, 그럼 이제 갑니다. A가 3보다 클 때, A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항이 여기가 10이 되는 10. 3보다 작아지면. 그 다음에 10이 3보다 큰 숫자니까 어떻게 돼요? 3보다 큰 숫자, 여기 다시 써놔요. AN이 3보다 크면 AN이 3보다 작으면 이게 A가 3보다 작다라고 해서 10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3보다 커지면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 주면 되지. 그러면 2분의 잠깐만 첫 번째 항을 A로 놨고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고 그래서 10이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2로 세 번째 항이 2분의 10 5가 되거나 10은 될 수가 없죠. 이미 뭐 이게 3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5니까 이미 숫자가 정해져서 3보다 크니까 여기 3분의 5가 되고 이거 3보다 또 작아졌으니 3보다 작으면은 10이 되죠. 10. 그렇게 되면 이건 되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3보다 작은 1과 2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하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A가 3보다 이렇게 클 때 여기로 다시 또 타고 가요.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돼 이거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성격의 문제가 좀 있어. 이런 걸 풀다가 그냥 이게 나열을 할 때 계속 뭔가 빼먹거나 혹은 계속 계산 실수가 일어나거나 하는 거면은 이제 두 가지의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이제 케이스 분류 있지. 그걸로 아예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미 기출문제 있어. 기출문제 6월 평가원의 재작년 문제가 그게 제일 지독한 문제가 있어요. 그 나도 한 3번 풀었어. 3번 풀어서 뭐 한 20분 정도 썼는데 와, 정말 찐득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연습을 하는 방법. 나머지는 이제 자기 성격을 바꾸는 거죠. 자기 성격을 바꿔.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수능에 맞춰야지. 그걸 계속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보다 크면은 1분의 A가 되니까 1분의 A가 돼서 A가 돼요. 이거 밑으로 가는 건 끝났고, 여기 다시 A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 그럼 2분의 A가 돼. 그럼 이거는 이제 2분의 A가 이렇게 3보다 큰 상황으로 A가 3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 또 얘가 3보다 큰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2분의 A가 3보다 클 때는 여기 3분의 6분의 A가 되네. 그럼 6분의 A가 다시 또 이렇게 3보다 큰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구나. 6분의 A가 3보다 큰 상황이니까 4로 나눠서 24분의 A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240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는 상황, 이게 그냥 바로 10으로 가는 상황이 또 있지. 6분의 A가 3보다 작은 상황, 18보다 작은 상황.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작아지는 거라서 이게 이제 3보다 큰 상황이니까 6을 기준으로 해서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 18보다 작은 상황. 그러니까 6, 7, 8 해서 18까지, 18은 안 되지, 17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또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A에서 이게 가능한가? 2분의 A에서 3보다 크고 약간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A가 3보다 이게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밑으로 갈 수가 없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가 이쪽으로 갈 때 A가 3보다 크고 처음 시작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이거 다음에 이제 10이 될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이제 2분의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3보다 작은 상황, 6보다 작은 상황으로 가게 되고 10이 됐는데 그 다음에 1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은 뭐 3보다 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1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분하게 이제 연습을 하시고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요거를 꺼냅시다. 기출가계.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해설하다 보니까 안 되네. 몇 번을 보시냐면 자, 그 34페이지를 펴보세요. (34페이지) 35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68번, 69번, 70번, 68번에 이제 이번에 시험본 문제를 집어넣었고 거기에 이제 유사문항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내가 이 유사문항을 조금 더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거야. 그럼 또 교재를 어디? 이거 앞에도 다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하나만 먼저 합시다. 자, 3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절대값 함수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자. 미분 불가능한 함수. 표현 어떻게 돼? 미분이 안 되는 함수. 미분이 안 되는 함수에다가 이제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애들에 대해서 미분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지 뭐 미분이 될지
어떤 특정한 함수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혹은 더해가지고 빼거나 나누기를 해갖고 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저 4칙 연산 포함해서 이제 이과생들이 여기 합성도 들어가고 제곱에 루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4칙 연산 중에서 오늘은 더하기 빼기 요거를 일단 볼 겁니다. 더하기 빼기. 자, 상식적인 걸로 해볼게요. 미분이 가능한 애에다가 미분이 가능한 애를 더하고 뺀 애들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너무 쉬워서. 또 하나 더. 미분이 안 되는 애에다가 미분이 가능한 애를 더하고 빼면은 이건 100% 미분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 안 되는 애. 그러니까 일단 미분이 가능한 애. 여기 f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뾰족한 애라고 할게요. gx. y가 fx 더하기 gx 이렇게 된다고 칠게. 이 함수가 여기가 얘는 미분이 가능한데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이런 100%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겨. 여기 x는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봐. 여기 기준으로 얘의 기울기, f의 기울기를 여기를 뭐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를 1, 여기 왼쪽에서 오는 애를 기울기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할게.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f하고 g를 미분을 하면 f' g'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의미가 있어요. f하고 g를 더한 다음에 미분한 거랑 f랑 g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더한 거랑 이 결과가 같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처음부터 함수를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 이 함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힘들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각각의 함수를 따로 분리를 해서 얘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2가 되고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1이고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0이네. 이건 무조건 다르지. 그치? 여기 꺾여 있으면은 당연히 다르게 되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안 나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럼 뭐가 나오냐면 미분이 안 돼.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고 이게 나와요.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미분이 당연히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로는 자 봐봐. 이렇게 뾰족한 함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뾰족한 함수는 뾰족한 함수를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f하고 g가 있으면 fx 더하기 g에서 얘 f가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해. 그럼 g라는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뾰족해야 돼요. 근데 하필 또 왜 아래로 뾰족합니까 하는데 이게 너무 또 당연한 게 이렇게 뾰족한 애랑 이렇게 뾰족한 애를 더해봐. 더하면 당연히 여기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양수인데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음수야. 양수랑 음수가 뭐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그럼 이 상황에서는 A 더하기 1이 이렇게 더한 거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되게 쉬운 연산을 하면은 풀 수 있다. 됐지? 그거를 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 순서를 내가 70번을 풀어줄게. 교재 70번이야. 잠깐만 이게 교재가 같은지 한번 확인해야 돼. 같아. 다행이다. 어제 2학년 수업 이거 했는데 인쇄를 잘못해갖고 망했어요. 자, 일단 얘가 조금 더 쉬운데 자, 봅시다. 자, 2차함수 fx가 있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네. gx가 미분 가능해야 된대요. 근데 저놈의 절대값 함수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연속 조건을 씁니다. 미분 가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연속부터 따져야 돼. 연속에 대해서는 fx가 2차함수니까 이건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절대값을 씌워도 연속함수고 이건데 연속함수니까
이 전체가 연속함수가 되는데 0에서는 이제 모르는 거야. 그래서 0에서 일단 연속 만들어줘야 돼. 자, 0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1 빼기 저기다 집어넣은 f0이라고 하는 절대값이 3의 f0이 돼요. 자, 여기서 당연히 f0이 양수인지 무슨지를 따져야지. f0이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로 넘어가서 f0은 4분의 1이 돼요. 뭐 문제 없어. f0이 음수라고 해볼게. 음수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음수가 되면은 이 f0이 1이 돼서 f0이 2분의 1이 돼. 모순이 되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죠? 안 돼. 그러면 f0은 4분의 1이야. 자, f0은 4분의 1이에요. fx를. f0은 4분의 1이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자, 미분 계수를 조사해야 되는데 0에서 미분 계수를 조사할 거야. 일단은 0에서 미분 계수를 조사할 건데 0에서 뭐 혹시라도 이제 물리 배운 사람들은 뭐 이상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퀀텀 점프라고 알아요? 갑자기 여기 양수잖아. 양수에서 여기 조금 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음수가 되지는 않지. 여기 0의 주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 0에 대해서 우리는 0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따져볼 건데 이미 0 주변에서 양수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1 빼기 그냥 f' 0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같아야 돼요. 3f' 0 아니 또 f' 0도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2차 함수는 0에서 4분의 1 지나가고 4분의 1의 기울기를 가져요. 아직 최고차항이 모르지. 최고차항을 몰라. 자, 근데 이제 볼게. 음수 쪽에서 이게 절대값이 씌워졌거든.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진다고 볼게.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근이 생기잖아. 절대값이 되면 이렇게 꺾이지. 꺾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음수 쪽에서 얘는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 가능하고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면은 이게 커브가 안 돼.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당연히 경계. 음수는 안 되고 양수는 얼마든지 되는데 이 경계가 되는 애가 접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 경계성 문제라고 해요. 자, 하여튼 뭐 요게 이제 목적인 건데, 아니 최대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F3이 최저구나. 최소를 구하시오. 그래서 식을 만들면 돼요. 자, fx는 a x제곱 여기 기울기 4분의 1 x 0 4분의 1 여기 f'0이야 이게 f0이고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a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 f3을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거 a 값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 a를 줄여야 되는데 a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서 근이 있으면 안 돼. 두 개의 근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개 근에 있어도 돼.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a의 범위가 나오죠. 뭐 음수는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근이 생겨서 안 돼. 자, 여기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69번을 또 볼게. 비슷한 문제들, 이게 근데 연식이 좀 됐어. 한 15년 됐어요, 15년. 그래서 고인물 시리즈라 그래, 요걸. 그 절대값 함수의 더하기 빼기 연산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논하시오. 이런 문제는 15년이나 됐어요, 15년. 자, 69번 보시면, 자,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의 3차함수예요. 대충 fx. 그 다음에 gx가
절대값 fx가 있고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에서 보니 g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f의 1 빼기 1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f1이 0이네. 그래야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gx가 미분 가능해야 된대. 미분 가능해야 돼. 이게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대수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4개의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절대값 함수 이걸 다루잖아. 이거의 이제 비밀은 뭐냐면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얘의 핵심은 뭐냐면 근이야, 근. 절대값 fx가 나오면은 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 이게 양수, 음수를 다루는 그 경계가 항상 는 0이라서 fx는 0을 무조건 다루게 돼 있어요. 이게 필연적이야. 이게 안 다루면은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왜냐면 fx가 전부 다 양수면 절대값을 씌울 일이 없고 전부 다 음수였는데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분명 이렇게 거쳐가는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문제를 내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파생이 되는데 f 알파가 0인 거를 다룰 수밖에 없고 1번.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문제로 들어가요. 그럼 만나는 점 이렇게 해볼게. 뭐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절대값 fx가 t 뭐 이런 걸 가지고 t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막 움직여.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는데 여기 근이 무조건 있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점들을 다 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는 0이 하여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근 하나짜리는 미분 안 돼.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런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것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이건 양수잖아. 이거 다 음수야. 절대값 함수로서 재미가 없어요. 절대값 함수로서 의미가 있으면 음수에서 양수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가 나와야 돼갖고 일단 기울기가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알고 있는 이게 변곡점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야. 함수의 근, 도함수의 근, 이교함수의 근. 그래서 근을 다뤄.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다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 x, y 해석에 대해서 들어가면 x 좌표로 정말 중요한 0, 여기 0, 근 0하고 f1이 0. 그러면 f 입장에서 0하고 사실 1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f가 뭐 이렇게 되든지 거의 다 그냥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볼게. 여기에서 예를 들게. 아직 빼기 함수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x를 할게요. 마이너스 절대값 x. 그 다음에 f는 여기 1을 지나가. 자, fx가 있는데 fx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f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린 거야. 근데 f가 이렇게 양수가 돼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데 여기 절대값 씌워야 양수고 미분 가능해요. 여기 미분 불가능이지. 그럼 미분 가능이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f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절대값 씌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뾰족해져야 돼. 뾰족은 뾰족으로 막아줘야 돼. 그래서 뭐야? F0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F1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1이라고 하는 근이 F의 근인데 이놈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안 돼. 통과하면 안 돼. 왜? 통과하는 순간 뾰족점이 또 생겨. 뾰족점이 생기면 이놈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튕겨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3차함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직.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3차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정보가 4개가 있어야 되거든. 3차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정보가 4개가 있어야 돼. 왜?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에서 이 4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3차 함수가 하나로 고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f0은 0, f1은 0, f'1은 0까지 찾아낸 거야. 3개가 나와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해. 여기서. 왜냐면 자, 여기서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기울기가 꺾이면 뾰족한 애가 되지.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가 필요해요. 얘 기울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얘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얘 A 빼기 1,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1과 A 빼기 1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A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0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는 A에 그러니까 A가 아니고 P라고 할게. X 빼기 1의 제곱이 기본식인데 여기다 F'0이 1인 걸 이용하면 P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지? 이게 이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야. 이게 15년 전에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과 문제로 어떤 게 나왔냐면 이과에서는 시그마 붙여갖고 n 해서 여기에다가 절대값 함수를 n개를 이제 시그마로 이제 만들어갖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과에서 내려온 문제입니다. 미적분에서 내려온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22번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 다음 주는 여기 그 15번 유형 있잖아. 점근선 유형을 할 테니까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자, 뭐 하나씩 유형을 좀 잡아볼게요. 자, 이제 22번 다시 가봅니다. 자, gx가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x가 음수, x가 양수, 얘가 미분 가능. 똑같아 문제가. 앞에 이제 내가 푼 이제 두 문제를 합쳐놓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x는 0에 대해서 가봅시다. x는 0에 대해서 일단 연속을 만들어 볼게요. 연속을 만들면 마이너스 f0에 여기 그 다음에 절대값 f0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8이 되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f0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모순이 돼. 그래서 f0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f0이 4 이렇게 나와요. f 함수를 먼저 4 이렇게 합시다. 자, 미분계수를 할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f가 0에서 양수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양수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구할 때, 자, 여기 마이너스 f'0 여기 그냥 양수를 뽑아서 f'0 요놈의 기울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건 별거 없어. 저 절대값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그냥 붙일게. 마이너스 붙이면은 요렇게 되는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8이라는 이차함수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붙인 애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여기 기울기가 0이잖아. 0에서 기울기 0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f'0 0이야. 자, 계속 생각해야 돼. 조건의 개수를 f값 하나, 기울기값 하나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를 더 찾아야 돼. 자, 여기로 이제 옵니다. 여기로 와요. 자, 여기 근이지. 근 2. 여기가 2야 2.
얘가 뾰족해. 위로 뾰족합니다. 그래서 F가 이걸 막아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F2가 또 0이야. F2가 0. 그 절대값이 나오면 근을 건드리면 돼. 모르겠으면 대충 근으로 작업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F가 여기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정보 총 3개가 지금 나왔는데 대충 일단 이렇게 해볼게.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서 가면은 안 되지. 여기가 꺾여. 꺾이면 안 돼. 꺾이면은 요 놈이 꺾였을 때 얘가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 꺾이는 거 안 돼.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뚝 떨어지려면은 자연스럽게 얘네 최고차가 음수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최고차는 음수. 그 다음에 여기 2차원에서 이렇게 뾰족한 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이 기울기는 미분하면 됩니다. 여기 4x가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에요. 8. 이렇게 8, 이쪽 마이너스 8. 그러면 f가 이렇게 뾰족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이 8,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 그냥 기획을 a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렇게 a 빼기 8이 이건 그냥 뭐 산수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이게 같아져야 되니 8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그린 애라서 여기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8이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접어 올리면 이제 이쪽이 플러스 8이 되는데 f를 최고참을 음수로 잡았기 때문에 f'2가 마이너스 8인 걸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가 4개가 다 나왔죠. 그래서 f를 잡을 수가 있어.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그냥 전체 스토리를 잡아서 한번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고 그 유사한 문항들이 있어요. 유사한 문항들이 이걸 다 못해서 지금 조금 아쉬운데 어디가 있지? 또 됐고 규제가 있구나. 36쪽을 보면 36쪽을 보면은 71번, 72번, 73번 좀 어려워. 73번은 아니다. 73번까지는 할만하구나. 74번은 비슷해 보이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렵고 그냥 대충 찍어서 풀면은 74번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75번 정도까지가 이제 4차 함수 뭐 대칭성 이용해서도 할만하고 76번까지도 비슷비슷하죠 다. 그 다음에 77, 78이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좀 여기까지를 이해를 한 사람은 이 문제 이제 난 이해가 됐어 라고 생각이 들면 77, 78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게 어차피 뾰족점에 대해서 뾰족한 거를 잡아낸다 똑같아.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만 돼. 이게 완전 연산자가 이제 곱하기가 되거나 나누기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아예 또 다른 영역이 돼요. 다른 영역이 돼도 이렇게 돼도 결국에는 절대값이면 다 근이 결론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곱하기는 다음 테마로 그 79번부터가 이제 곱하기 영역인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잘라서 자료를 다시 해요.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또 안 갖고 올 거잖아. 이 앞에 내용이랑 이제 좀 이어지는 부분만 먼저 해결을 하고 천천히 합시다. 오늘은 더하기만 하고 다음에 또 곱하기 하고 다음 주에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 정도 하죠. 시간이 지금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하나만. 딱 한 개만. 이 시리즈 중에서 72번 해봅시다. 72번. 한번 풀어보세요. 72번. 방금 푼 것보단 쉬워. 근데 약간 머리를 써야 돼.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중간에 안 쉬어서 그렇구나. 그치? 진짜 중간에 근데 잠깐 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71번이 아니라 72번?
72번이야. 미안. 72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세개 절대값 접근을 못해. 저 시계가 조금 느리던데. 뭐 F액은 두 개는 나왔잖아. 0과 1. 자, 시간 보는 계산 어쩔 수가 없다. 자, 합시다. 자, 절대값은 근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찍어도 둘 중에 하나겠죠. fx는 0과 1을 일단 근으로 갔는데, 자, 3x x 빼기 1 여기에다가 이제 근이 나오면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2, 1로 할 거냐, 1, 2로 갈 거냐, 이제 그 결정을 하면 되는데, 뭐 다른 근이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여기 마이너스 x 빼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서 여기 마이너스에 F1이 이제 F1이 0이 되는 거는 알 거고, 요 놈이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요 놈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gx라고 하는 애 절대값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칠게. 요런 데 들어가면 3차함수가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 그 근이 이렇게 세 개가 생기거든. 뭐 이런 식으로는 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요 뾰족한 건 얘가 막을 수 있고 요 뾰족한 것도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뾰족하게 절대값이 되는 거를 이 직선 두 개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을 이렇게 중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미쳤어. 이렇게. 0에서는 이제 미분 절대값 시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 중근을 갖게 하고, 근데 여기는 한 개짜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gx는 기울기를 몰라요. x 빼기 1 이렇게, a는 양수, 기울기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이거 거꾸로 이제 이놈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f'1을 구할 거예요. 자, 미분을 합시다.
6x에 x 빼기 1 3x 제곱에다 1을 집어넣으면 3이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3이야. 3. 그러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뾰족해졌을 때 오른쪽 3, 왼쪽 3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이미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직선 얘는 플러스 1이고 요거는 a죠. 이건 a. 여기 a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a입니다. 요 세 개를 다 더해요. 근데 이게 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뭐 얘네 3 빼기 1 더 빼기 a가 0이 되면 되죠. 어차피 이쪽에서 이렇게 돼도 넘어가서 0이 됩니다. 그럼 a는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요거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그래 뭐 하여튼 이과용 문제로 가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수투로 추리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테마로 해봅시다.